산림 보호와 관리 방법을 모색하는 한국형 산림 뉴딜 정책인 K-포레스트가 한반도의 허파인 강원도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산림 자원을 세계에 알리는 강원 세계 산림 엑스포가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엑스포는 고성군을 비롯해 속초와 양양, 인제 등에서 다양한 테마로 개최됩니다. 강원도청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재난안전부서 소속 A씨가 14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도청 직원에 대한 추가 검사와 청산의 방역이 진행됐습니다. 부동산 투기 수사를 통해 도내 전현직 지자체장 중 처음으로 전직 양구 군수가 구속됐습니다.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역세권의 땅을 매입해 투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강원 뉴스입니다. 울창한 숲은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할 에너지를 준다고 하죠. 특히 전체 면적의 80% 이상이 산림으로 구성된 강원도는 한반도의 허파라고도 불리는데요. 저탄소 시대인 요즘 산림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소중한 산림 보호와 관리 방법을 모색하는 한국형 산림 뉴딜 정책 일명의 K-포레스트가 강원도에서 시작됩니다. 장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끝없이 펼쳐진 푸르른 숲, 한반도의 등줄기 태백산맥에서도 가장 유명한 곳인 설악산 일대입니다. 강원도 전체 면적의 82%가 산림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 전국에서 가장 넓은 국토 면적의 21%에 달하는 산림을 보유하고 있어 한반도의 허파로 불립니다. 하지만 도내 산림 중 절반 이상이 조성된 지 30년이 넘으면서 탄소 흡수 능력 감소 등 산림 연령대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기에 끊이지 않는 대형 산불로 최근 5년 동안 동해안에서만 여의도 면적의 5배가 넘는 산림 4,500헥타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당국은 건강한 산림 만들기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강원형 그린 뉴딜 정책입니다. 산림 관리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탄소 흡수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등 환경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을 위해 숲을 보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조림 사업 등으로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방안도 모색됩니다. 석탄 산업 분야의 공기업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국유의 산지를 관리한 산림청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기관들이 뉴딜 사업에 좀 직간접적으로 참여를 해서 제가 말씀드린 벌채에서부터 조림, 관리까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가는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처럼 강원형 그린 뉴딜 정책을 포함한 K-포레스트를 세계에 알리는 세계 산림 엑스포가 내년 5월 강원도에서 열립니다. 한반도의 허파이자 K-포레스트의 중심인 강원 산림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이렇게 강원도를 대표하는 산림을 자원화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바로 강원 세계 산림 엑스포인데요. 산림 엑스포는 내년에 고성을 중심으로 인제와 속초, 양양 등 설악산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펼쳐진다고 합니다. 여기에 국민들의 힐링 공간과 아이들에게는 도전과 모험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테마도 마련된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박건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강원도 면적의 80%를 이루고 있는 산림.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이곳은 우리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세계 산림 엑스포는 그 가치와 의미를 알리는 데 집중합니다. 특히 자연 생태계가 잘 보존된 비무장지대 인근에서는 산림 자원의 무한한 가능성과 다양성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설악산의 절경을 배경으로 한 고성 잼버리 수련장입니다. 산림 엑스포 메인 행사장으로 마련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곳을 중심으로 고성 DMZ 박물관 그리고 인제와 속초, 양양에서도 테마별 행사장들이 마련될 계획입니다. 주 무대가 될 고성군은 DMZ 박물관과 통일전망대 등을 연계해 화해와 평화를 상징하는 강원도 산림을 알립니다. 속초시도 설악산 암벽 등반 체험과 야생화 전시로 자연 그대로의 산림의 다양한 매력을 선보입니다. 그 행사장이 잼버리장인 만큼 우리 지역으로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연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려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양양에서는 나무를 이용한 다양한 체험 행사를 선보이고 인제에서는 백담사를 중심으로 산림 트레킹과 템플 스테이도 마련돼 산림을 통한 다양한 즐거움도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밖에도 산림엑스포에서는 중요한 산림 자원을 보존하는 방안이 함께 모색됩니다. 특히 첨단 IT 기술을 접목해 매년 반복되는 대형 산불 등 산림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을 선보입니다. 고성하면 또 산불로도 또 헤어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IT 기술을 접목한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었고요. 그런 것들을 잘 적용하면 앞으로 산불을 예방하고 우리 산림을 잘 키워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어 강원도를 세계 무대에 알리게 될 2022 강원 세계 산림엑스포. 1년 앞으로 다가온 산림엑스포가 강원도의 잠재된 가치와 산림의 무한 가능성을 알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강원도청에서 처음으로 공무원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강원도는 도청 재난안전부서 소속인 50대 A씨와 20대 자녀가 미열과 두통 등으로 진단검사를 받은 결과 14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밀접촉자인 해당 부서 직원들을 검사 후 자가격리 조치하고 역학조사를 통해 추가 접촉자 파악에 나섰습니다. 앞서 13일에도 도내에서 25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아 14일 오전 0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2,902명으로 늘었습니다. 부동산 투기 수사를 통해 도내 전현직 지자체장 중 처음으로 전직 양구 군수가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지난 13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창범 전 양구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관련 재산 임의 처분을 막기 위해 기소 전 몰수 보전 명령도 신청할 방침입니다. 전 전 군수는 임기 중이던 지난 2016년 7월 동서고속화철도 양구역사 예정지 인근에 땅 1,400제곱미터를 여동생을 통해 매입한 뒤 아내 명의로 등기를 이전해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14일 오전 11시 50분쯤 횡성군 안흥명 상안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신고를 받은 산림당국은 헬기 2대와 1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산림 0.1헥타르가 불에 탔으며 산림당국은 누전으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방송인이 비혼 출산을 선택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녀는 자발적 비혼모가 됐고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겠다고도 밝혔는데요. 육아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비혼 출산을 부추기는 비정상 가족이라며 출연을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는 등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빠의 역할까지도 그런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보육이나 양육에 있어서의 그런 준비가 좀 부족한 상태에서 비혼 임신을 한다면 아이들한테 좀 악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난자의 수명 때문에 그렇게 당장 지금 만나는 사람이 없어도 아이를 가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개인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녀가 쏘아올린 작은 공. 과연 정상가족과 비정상가족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건강가정기본법을 살펴보면 혼인과 혈연, 입양 등으로 이루어진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을 가족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가구 구성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죠. 통계청의 인구 총조사를 보면 2010년 23%대이던 1인 가구 수는 2015년에 27%로 늘었고 2019년에는 614만 가구를 넘어 전체의 30%를 웃돌고 있습니다. 반면 부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가구는 점차 줄면서 30%가 채 되지 않습니다. 이런 세태 속에 전통적인 법률혼을 거부하고 동거와 사실혼, 비혼에 이어 비혼 출산까지 선택하는 경우도 차츰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런가 하면 자녀의 성도 무조건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게 아니라 엄마의 성도 따를 수 있게 한다고 하는데 공감하는 이들도 꽤 있습니다. 가부장적인 시대는 지났으니까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는 성 문제는 아기의 책임자가
알아서 결정할 수 있으면 되겠다. 다양성의 시대, 보이는 틀은 바뀌어도 가족의 본질은 변하지 않겠죠. 누구에게나 소중하고 삶의 안식처가 되는 가족.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포용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무게가 실리는 가정의 달입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건강도시 원주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원주시 건강도시 자문위원회가 14일 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원주시 건강도시 자문위원장인 김광수 부시장을 중심으로 지난 10년간의 추진 성과를 돌아보고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과제가 논의됐습니다. 우리 원주시도 건강해야 시민이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에 사람이 많이 모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되려면 원주시 현안 사업이 잘 해결되면은 이게 원주가 건강한 도시가 되는 것 같아요. 자문위원들은 특히 지역 인프라를 활용해 건강도시 원주를 체감할 수 있는 7가지 중점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통해 원주시만의 건강도시 핵심 과제를 개발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양양공항을 모 기지로 한 플라이강원 누적 탑승객이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 첫 운항을 시작한 플라이강원은 최근 누적 탑승객이 20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3일 양양국제공항에서 기념식을 갖고 20만 번째 탑승객에게 제주도 왕복 항공권 2매를 선물했습니다. 탑승객 20만 명을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플라이강원은 앞으로 고객 여러분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모실 뿐 아니라 도내 모기지 항공사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경영난이 심화된 플라이강원은 6월 중 200억 원 규모의 운영 자금을 확보해 경영 안정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도내 수출은 증가하고 수입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해세관은 지난 4월 강원 지역 수출액이 2억 3천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50%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품목별로는 전기와 전자제품이 4,500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식료품과 기계류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수입은 천연가스와 기계류가 급감하면서 3억 달러로 줄었습니다. 오대산 국립공원 탐방로가 15일부터 개방됩니다. 이번에 개방되는 탐방로는 오대산 B로봉과 두로봉, 동대산을 연결하는 3개 노선과 개방산 3개 노선 등 9개 노선 약 53km입니다. 사무소는 산불 조심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화기물 소지와 취사 등은 금지라며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원주시가 세계 대학이 밀집해 있는 흥엄면에 대학타운을 조성합니다. 원주시는 흥엄면 7만 8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학생들이 어우러질 수 있는 문화예술활동 공간을 조성합니다. 또 학생들의 창업 등을 돕는 산학협력 공동시설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원주시 대학타운 조성 개발 계획 수립안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최근 도심 주행 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됐는데요. 원주시는 이보다도 앞서 관련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늘어나는 시내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함인데요. 지역 주요 간선도로의 차로 폭이 법정 기준보다 좁아 사고의 위험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민원 25 이다혜 기자입니다. 좌회전하려고 들어가다 보면 저쪽 차선을 물어야지만이 넓힐 수 있으면 최대한 넓혀주는 게 낫죠. 도로 통과에 2,700 이만큼은 돼야 되는데 현재 원주시 간선도로인 시청로와 서원대로에 차선을 너무 좁게 그려놔서 대형 버스나 대형차가 다닐 때 시민의 안전도 위협하고 사고를 야기시킨다는 민원이 있어서 현장을 나와봤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원주의 한 도로입니다. 주거 밀집 지역이고 치악예술관과 치악체육관 등의 문화시설이 집중돼 항상 차량 통행이 많은 곳입니다. 설계 속도 시속 60km 미만의 왕복 6차선 도로,
법정 기준은 차로폭 3m, 좌회전 전용 차선은 2.75m입니다. 하지만 버스 등 대형 차량은 신호 대기 중 차선을 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차선 도로폭이 2.3m로 법정 기준보다 45cm가량 좁아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본 폭이 2.4m 이상인 버스 등은 차선을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데는 차 폭보다 더 좁은 도로가 있으니까 이 차선을 다 물고 가는 거죠. 아무래도 좁으니까 좀 불안하긴 하죠. 다른 차 옆에 승용차라든가 이런 것도 좀 부딪힐 위험이 있고. 또 다른 도로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 2.75m를 확보해야 하는 좌회전 차로가 2.4m도 채 안 됩니다. 사고 방지를 위해 중앙분리대, 무단횡단 방지 울타리 등도 설치돼 체감 도로폭은 더욱 좁습니다. 차들이 자기 차선으로 안 가고 그게 한쪽으로 자꾸 몰리게 돼요. 그러면 괜히 크락션 눌리게 되고, 큰 차들 옆으로 지나갈 때는 그 차들이 워낙 폭이 넓으니까 우리가 자꾸 비켜갈 수밖에 없잖아. 그런 거는 있어요. 원주 종합경기장 삼거리의 좌회전 차선폭 역시 2.3m에 불과합니다. 25톤 덤프트럭의 폭이 평균 2.5m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차 폭보다도 도로가 좁습니다. 제보를 통해 발견된 곳만 시청로, 서원대로, 북원로 등 5곳에 달합니다. 도시가 팽창하면서 늘어난 통행량을 감당하기 위해 한정된 도로의 차로 수만 늘리다 보니 벌어진 상황입니다. 가로수 등 조경 공간이 차지하는 면적 때문에 도로가 좁아진 경우도 있습니다. 시청로 부분은 약간 이제 애초에 도로 용량을 계산할 때 이렇게 기존 그 도로 3차로 이제 왕복 6차로를 만들어 놨는데요. 그건 중앙에 화단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거기는 그 기준에 맞게끔 안전하게 하지는 못하지만 최대한 차선을 조정해서 도로는 비좁은데 점점 늘어나는 차량으로 운전자의 불편과 사고 위험을 가중시키는 상황. 선이라든 교통정책의 도입도 필요하지만 기존에 문제점이 있는 곳을 먼저 해결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원주시에서는 세밀한 현장 조사를 거쳐서 법 기준에 맞는 차로폭 개선을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정성군 공무원들이 지난달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희귀성 질환 진단을 받은 동료를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전국 공무원노동조합 정선군 지부는 최근 헌혈증 150매를 모아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공무원 A씨에게 전달했습니다. 정선군 소속 9급 공무원인 A씨는 지난달 2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후 이상 증세를 보여 검사한 결과 골수 이식이 필요한 특발성 무형성 빈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공무원 노조 정선군 지부는 아직 백신과의 연관성 등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해온 A씨를 위해 헌혈증 기증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평창군이 15일부터 5개월간 산사태 대책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상황실은 집중호우와 태풍 등에 따른 산사태 피해 예방을 위해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상황으로 구분된 단계별 비상근무를 실시합니다. 이와 함께 평창군은 유관 기관과 협업 체계를 마련하고 기상정보 모니터링과 현장 지도 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전교조 강원지부가 학교 자치조례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성명을 내고 학교 자치조례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이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보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 2월 강원도의회 허소영 의원이 발의한 학교 자치조례가 3개월 넘게 계류되고 있다며 민주적 학교 공동체 실현을 위해 도의회에 신속한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입양하지 않았으면 정인이는 다른 부모로부터 사랑받으며 쑥쑥 자랐을 것이다. 16개월의 생을 마감한 정인이의 양부모를 엄벌해달라며 검찰이 한 말입니다. 재판부는 결국 양모에게는 살인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양부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요. 사필 규정 아닐까요? 낳았든 입양했든 자식인데 어떻게 그 어린 아이에게 그런 끔찍한 짓을 할 수 있습니까? 부디 정인이가 하늘나라에서 편히 잠들길, 그리고 다음 생에는 꼭 좋은 부모 만나 행복하길 바라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